자, 오늘은 삼국의 항쟁, 서로 싸우고 대립한 거, 그리고 가야가 멸망했던 거와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학습 목표는 신라가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어머나 깜짝아. 신라가 차지하는 거.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백제에 대한 얘기네요. 무령왕 지난 시간에 했고, 무령왕 뒤를 이은 성왕은 네모할게요. 성왕은 수로교통이 편리하고 평야지대인 어디로? 사비로 수도를 옮겼어요. 천도했다고 하죠. 천도했다. 수도를 옮겼다. 근데 저 사비가 지금의 부여라는 곳이고, 이곳이 뭔가 물도 잘 흘러가고 교통도 좋고 평야가 많대.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네요. 무역하기도 좋고, 그지? 그러면서 중앙관청과 지방제도를 재정비하였대. 또한 부여 계승의식을 표방하여. 부여가 뭐더라? 기억나죠? 이거 안 그려도 돼요. 부고옥동 마변진 할 때 부여잖아. 그지? 그 부여를 계승했다. 라는 의식 때문에 국호를 남부여로 한때 불렀다. 나라를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왕은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여 불교와 유교를 장려하고 특히나 불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외에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고 오경박사를 비롯해 건축, 미술 등등 조예가 깊은 여러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았네. 맞아요. 성왕이 했던 일은 이런저런 게 있었다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는 6세기 중반 고구려가 왕위계승 분쟁과 돌궐 북제 침입으로 국력이 약해졌어요. 이에 백제와 신라는 지금 우리가 나제 동맹 맺었잖아. 나제 동맹 서로 같은 한 팀이에요. 고구려하고는 대립하는 관계야. 근데 지금 고구려 힘이 약해졌대. 힘이 약해졌으니까 얘네가 이제 치고 올라가야지. 그치? 그러면서 백제는 잃어버린 한성 지역을 되찾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다시 한강을 차지했는데 그러나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배신자네. 한성 지역마저도 기습 점령해서 이에 맞서서 백제 성왕은 맞섰다는 거니까 벌써스 하자. 성왕하고 싸웠는데 가야 및 외와 같은 팀이래. 같은 팀. 얘네 같은 팀. 하지만 오히려 관산성 빨간색 쳐둘까요? 관산성이 충북 옥천 지역인데 이 전투에서 전사했대. 그러면 관산성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진흥왕이 승리했다. 됐어. 그러면 이제는 동맹이 깨지고 진흥왕의 발음이 안 되냐? 관산성 전투의 승리로 이제 신라가 독차지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신라는 경제 군사적 요충지 한강 지역을 확보한 뒤에 황해를 통해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했대요. 특히 진흥왕은 중요합니다. 진흥왕 황룡사를 짓고 1번 황룡사라는 절은요 없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복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불교를 장려했대요. 굉장히 불교를 좋아했어. 그래서 정신적인 통합을 했어요. 이 정신적 통합을 한 거 어쨌든 부처님이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부처님이 곧 나야, 내가 부처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규합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고구려 백제에 맞섰대. 화랑도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이거 봅시다.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화랑도는 진골 귀족의 아이들을 화랑으로 선발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는 주로 평민이겠지. 애들을 교육하는 승려로 구성됐는데 진골 귀족부터 평민까지 여러 신분층이 청소년과 함께 여러 주 단체장 활동의 무효와 사회규범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같이 다니는 거를 우리가
화랑도라고 하는데 얘네가 결국 뭐 했대요? 뭘 배우고, 응? 뭘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이런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된 거야. 됐나요? 그래서 얘네가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요. 그거를 세속오개라고 하는데 얘네가 지키는 어머나 깜짝아 규범이야. 세속오개에 5개가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충성, 임금에게 충성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친구는 신뢰로 사겨라. 전쟁에 임하면서 울러지 마라. 살생을 꼭 가려서 해라. 살거나 죽이는 거 말하는 거거든. 이게 다 한자로 되어 있어. 이 5개를 지키는 단체가 화랑도라고 합니다. 한자도 있는데 한자는 알려주면 너희가 어차피 머리 아플 뿐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가야입니다. 가야는 이제 대가야가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그 금강가야는 이제 조금 쇠퇴하고 대가야가 주도했다는데 대가야가 여러 소국을 이끌었는데 금강가야 등 여전히 자립적인 지역 세력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걔네가 다 힘이 셌대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로 나가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 머무르는 대가야는 연맹왕국은 중앙 집권 단계의 전 단계잖아. 그러니까 왕은 있지만 힘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연합체인 단계야.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가야 영토로 진격해오는 거를 막지 못했어. 힘이 아직 약하니까. 그래서 자 봐봐. 금강가야는 빨간색 법풍왕에게 스스로 항복했고 대가야마저 백제의 가야 진출을 막으려던 진흥왕에게 복속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소멸했다. 이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흥왕이 이것저것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는 신라의 전성기라고 하고 이 전성기 때는 뭘 했냐? 당연히 땅을 넓혔겠지.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함흥평야 이때까지 갔어. 함흥평야 이때까지니까 여기가 함흥평야 이때까지 갔고 이렇게 정복한 지역의 순수비는 직접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비석을 세웠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나라의 발전의 대회에 과시하였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는 좀 사료 이 그림까지 봐줘야 돼. 이게 단양에 이거는 순수비가 아니라 적성비인데 단양이라는 충청도 지역에 세운 적성비예요. 이 적성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러 가지 신라의 국가 지배 체제가 나와 있는데 신라에서는 원래는 회의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했지만 진흥왕은 단독으로 왕명을 내렸어. 그 말은 왕권이 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또한 백석을 낱낱이 후적에 기록하고 연령별로 등급해 세금도 내고 세금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왕권이 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에 대한 보훈제도, 그다음 홀로 남은 아내와 어린 자식 국가가 돌봐주고 이런 복지 혜택이 있었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대요. 어쨌든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보자.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가 4개 있고요. 단양 신라 적성비까지 해서 이 5개가 모두 다 진흥왕 때 세워진 거야. 됐나요? 다시 가자. 자, 그러나 6세기 후반 정치적 내분을 극복한 고구려가 잃어버렸던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중령 이북의 땅 이쪽 말하는 건데 여기 빗금 쳐져 있는 거 있죠? 여기 빗금 쳐져 있는 거. 여기 지역을 고구려가 다시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또 백제의 무왕이 소백 산맥을 넘어 옛 가야 권역으로 진출하여 진주 지역까지 와서 서로 막 싸우는 시급한 그런 상황이 됐다. 끝. 됐나요? 여기 넘어가자. 이거 하자. 스스로 확인 문제 1.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한 누구? 진흥왕. 인재 양성하고 국가적 조직은 뭐라고? 화랑도.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중앙 집권국가의 특징이라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해두세요. 중앙 집권국가의 특징. 중앙 집권국가는 왕권이 셌던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삼국과 가야는 건국 초기에 여러 지역 세력이 연맹한 형태, 연맹이 뭔데? 그냥 한 팀.
팀인 건데. 그러나 왕권이 성장하면서 지역 세력도 독자성을 잇고 중앙 귀족으로 흡수되었고 중앙 정부 이들을 관등제를 통해 뭐라고? 잘 봐요. 왕권이 성장하면서 지역에 힘센 애들이 귀족으로 흡수됐대요. 귀족으로. 근데 이 귀족들도 등급을 마련해서 줄을 세웠어. 그럼 누구 밑에 줄을 세웠어? 왕 밑에. 이걸 뭐라 한다? 관등제. 됐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관도 파견했대요. 지방관은 누가 보내는 건데? 왕이. 그래서 좀 더 중앙 집권 체제가 확보해졌고 영토도 넓혔다. 영토도 확장했어요. 한편 넓어진 영토와 많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율령 법이죠. 또 불교는 종교죠. 사상의 통일을 꾀하였다. 그러나 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결국 성장 못하고 복속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뭐야? 가야. 가야는 연맹 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저걸 시험 문제에 가끔 내기도 합니다. 자, 왕권이 강화된 거 나와 있죠. 아들에게 줬다. 이거를 부자 상속이라 그래. 아빠가 아들한테 상속했다. 두 번째, 이렇게 줄을 쫙 세웠어요. 줄을 쫙 세우는 게 뭐다? 관등제도. 신라는 특히 골품제도라는 관등제도가 있었는데요. 잘 보면 진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어. 그지? 근데 육두품은 6까지밖에 못 가요. 아찬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억울하지. 그치? 그다음에 5두품, 4두품 이런 식으로 가서 진골귀족 특히 1에서 5등급은 보라색 옷을 입기 때문에 보라색만 입고 있어도 얘네가 높은 신분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 이런 게 지금 관등제, 공복제라고 해요. 관등은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거고 신라는 17개로. 17개. 공복제는 옷을 색깔 이렇게 다르게 입힌 거고 제일 좋은 게 보라색. 안 외워도 돼.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방행정 체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신하를 각 지역에 보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가보면 땅도 이렇게 넓혔고요. 법도 이렇게 마련했고요. 불교도 이렇게 수용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탐구 1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자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왼쪽에 있는 거 다 쓰면 돼요. 얘들아 왼쪽에 있는 거 다 쓰면 됩니다. 뭐가 있었어? 처음에 왕의 부자 상속 있었죠. 왕위의 부자 상속.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관등제, 관복제, 공복제 이런 거. 관복제 해도 돼요. 세 번째는 지방관을 파견했죠. 네 번째 율령도 있었죠. 다섯 번째 불교도 있었지. 원래는 이게 이런 거 써줘야 돼.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했다 이런 거. 여섯 번째 영토를 넓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다.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야는 왜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해? 내적인 원인은 뭐더라? 서로 너무 지역 세력의 독립성이 강했어. 그러니까 얘네가 다 힘이 셌어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됐어. 대외적으로는 신라와 백제의 압박이 심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골품제의 특징 아까 쌤이 정리 한번 해줬지. 골품제는 일단은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제약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러한 그 골품제는 골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등급도 달랐지. 관등에 그런 걸 뭐라 그러면 상한 올라가는 제한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복의 색깔, 옷을 입는 색깔이 달라져. 아까 자색 이런 거 이런 게 모두 차등을 두었어. 그래서 이걸 불만을 가진 게 육두품이었고 육두품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거나 불만을 많이 품고 뭐 그런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이제 문화로 들어갈게요. 자, 삼국의 문화는 공통적으로 신분에 따라 다른 생활을 했는데요. 당연히 잘 사는 애들은 좋은 곳에 살겠지, 그지? 1번 평민은 안 좋은 데 살았겠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너희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살았구나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서 옷도요. 신분에 따라 달라. 당연히 귀족이나들은 비단, 평민은 삼배 뭐 이런 거. 먹는 것도요. 당연히 백성은 잡고 이런 거. 하지만 얘네는 쌀, 고기, 과일 이런 거 먹었다 이거야. 됐나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상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뭐 이런 거 고기도 이렇게 먹고 사냥도 이렇게 하고 뭐 말도 타고 수레도 타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해보자.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뭐에 따라 다른 생활을 했어요? 신분. 왕족이나 땡땡은 귀족. 그치? 다양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자, 이제 문화 부분에서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고분이라고 해서 고분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의 무덤을 얘기해. 그래서 이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볼게요. 삼국시대 왕족이나 귀족은 사후 세계를 믿었대.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세계를 믿어서 죽은 자들을 위해 무덤을 만들고 껴묵거리 같이 껴서 묻어두는 물건들을 말해. 묻었다. 삼국은 나라와 시기마다 다양한 형태의 고분을 만들었다. 특히 돌로 방을 만들어 천장과 벽에 그린 그림이 있었대. 이걸 우리가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고분의 풍속인물 도교의 사신 등의 소재로 벽화를 그렸으니까 얘네는 방이 있었겠죠. 굴식 돌방 무덤. 백제도 고구려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 앞에서 봤어요. 우리가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결론 고구려는 뭐 굴식 돌방. 백제도 굴식 돌방. 같은 거네. 그리고 이것도 같지. 얘네는 이렇게 같아요. 그죠? 근데 백제는 유일하게 다른 무덤이 있었어. 무령왕릉은 벽돌식 무덤이었어요. 왜지? 이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다음에 신라는 혼자 독특한데요. 신라는 별표할까요? 신라는 독특한 형태의 돌무지 덧널 무덤. 돌을 무지하게 쌓아가지고 널 해가지고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세워가지고 시체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굴식 돌방도 있었어. 근데 굴식 돌방도 있었지만 독특한 거 위주로 시험에 내겠죠. 그다음에 가야도 김해나 고령 등지의 대형 고분을 축조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대형 고분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장이나 벽에는 벽화 같은 게 많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강서대묘라고 하는 게 북한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천장이야. 천장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사각형에서 다시 다른 사각형 이렇게 막 들어가죠. 이런 걸 우리가 모주림 구조라고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양식이 있었다. 그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고분 문화의 정수래. 왕실 명품 껴묵거리 같이 껴서 묻는 거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는 너희가 이제 그 껴묵거리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특히 신라는 금을 되게 잘 다뤘기 때문에 금관총, 금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별표 해놔야 돼, 얘들아. 이거 별표. 이것도 별표.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자, 잘 보면 이 그림을 잘 보면 돌이 봐봐. 돌이 무지하게 쌓여 있죠. 근데 그 속에 이렇게 껴묵거리 상자 관 같은 게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돌무지 덧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위에 또 흙으로 덮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팔려고 그래도 뭐 끝이 없어. 막 돌도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도굴이 좀 어려웠어요. 도굴이 어렵다. 써야 돼. 그리고 대신에 얘는 돌이 있고 이러니까 딱히 방이 이거 방처럼 보이죠?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벽화가 없다.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묻혀있는 껴묻거리는 좀 많은 편이야. 그죠? 못 훔쳐가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방이야. 그래서 입구만 찾으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굴식 돌방이라 하고. 굴식 돌방은 당연히 벽화가 있어. 벽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뚫리면 쑥 뚫리잖아. 그래서 껴묵거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껴묵거리. 이렇게. 됐고 이제 무료학능은 이런 게 있었고 앞에서 봤고요. 좀 세세하게 내면 이런 걸 내시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낼 것 같고. 이건 보고 넘어갈까요?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찾아 그 쓰임새를 설명해 보자. 그냥 일단은 우리 신라 거 보면은 뭐가 있어? 일단 뭐 허리띠라든지 천마도 그리고 뭐 금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모두 다 화려한 장신구지. 화려한 장신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같이 묻었을까? 당연히 높은 신분의 사람일 거야. 그치? 주인이라든지. 근데 그 주인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을 위한 장신구일 테고 이 장신구를 같이 보내는 것은 그 삶이 내세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마도가 여기 보면 이게 천마도가 벽화가 아니고요. 요 아이는 하나 써놓자. 요 아이는 말다래라고 하는 건데 너희가 말 타면은 말 안장 밑에 흙이 튈 수 있거든. 거기를 더럽히지 않게 옷을 더럽히지 않게끔 막아주는 용도야. 어쨌든 이건 말 탈 때 쓰는 거다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 무령왕릉은 백제 무령왕릉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양식이 아니라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오수전이라는 것도 중국의 화폐거든요. 금동 신발 이런 건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와 유사하대.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활발한 문화 교류를 했던 거 알 수 있잖아요. 뭘 통해? 오수전이나 금동 신발을 통해. 그죠? 이게 중국 거고 이건 일본 거니까 일본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 삼국시대 사람들이 거대한 고분을 만들어 껴묵거리 같이 묻은 이유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 봤어.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만약에 뭘 묻어놨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 문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이거.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백제는 벽돌을 이용해서 축정한 게 무슨 왕릉? 무령 왕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제 무역에 대한 얘기예요. 삼국은 잘 봐. 자주 칠게요.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 각각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가를 확인해 봅시다. 누둥. 자, 이런 거 우리가 지도 볼 때 이런 거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초원길이 무슨 색? 저 하늘색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엄청 크구나, 이게 지금, 그지? 여기서 지금 요 평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게 초원길이에요. 이게 초원길. 그 다음에 비단길은 사막길, 비단길 경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징, 로양시안 퉁황 이렇게 해서 타스키 사마르칸트 저기 서아시아까지 서역까지 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게 지금 비단길. 그리고 바닷길은 여기서 바닷물 이렇게 바닷가로 가는 거 이쪽이 다 바닷길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각각의 루트로 뭐가 주고받았는지 뭐를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갈게요. 이제 먼저 초원길을 통해서 나왔어. 초원길. 유목민족과 교류를 했대요. 바닷길을 통해서 바닷길 중국과 교류했대요. 일찍부터 해상강국으로 성장한 백제는 서남해를 연결하는 해상교육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해상교육력을 이용하여 중국의 동진, 남조, 일본과 교류하였다. 뭐 됐네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살짝 보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는 곳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데요. 이 사마르칸트가 옛날 실크로드, 다시 말해 비단길의 중심지였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궁전이 있는데 아프라시아브 궁전이에요. 이 궁전에서 벽화가 나온 거야. 벽화가 나왔는데 벽화 중에 다른 애들은 약간 뭐 유목민족 같은데 몽골인이나 중국인 이렇게 머리에 뭘 상투 같은 걸 틀고 있고 뭘 칼 차고 이게 고구려인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지. 그럼 고구려의 사절단이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 당시 여기까지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는 중앙아시아와 교류를 했구나의 증거물 벽화라는 거야. 됐죠? 그럼 이 그림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고구려가 서역과도 교류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써놓을까? 그 다음에 우리 각자총이라는 무덤에서 이러한 벽화가 나왔는데요. 지금 잘 보면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이 코가 크고 막 이런, 그지? 이 사람이 서역인이다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서역과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서역은 지금 말하면 이제 인도나 왜 서아시아 쪽, 아랍 그쪽에서 약간 터키 쪽 그쪽 가는 지역 있지. 그쪽을 말해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자, 일본과도 교류를 했는데요. 삼국과 가야는 예전부터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어. 한반도에서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갔어요.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백제는 볼까요? 백제는 일본의 불교와 한자,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건축 등 과학기술도 전파해줬어. 고려 신라는 미술과 조선술, 조선술은 뭐냐면은 배를 제조하는 기술. 가야는 발달한 철기 문화와 토기 이 세 가지가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모두 다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지. 그렇게 생성된 일본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별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지역의 나라 지역을 가면 나라 지역 이게 이제 오사카 여행을 할 때 너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본을 가겠죠? 그러면 오사카 지역을 할 때 이제 교토도 많이 가는데 나라를 가는 애들도 있고 안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나라를 가면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에서 볼 수가 있어. 일본 나라에서 이제 호류사라는 절이 있거든. 이 절에 가면 이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데 이게 이제 건축물 자체가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물이에요. 양식이 비슷하대요. 그리고 이제 관음상이 여기 있는데 관음보살상이거든. 이것도 백제인이 만들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생김새가 비슷하거든. 그리고 이제 일본 나라 지역에 이제 쇼소인 발음이 안 되네. 쇼소인은 나라에 있는 도다이사란 절 속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이제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했대. 다양한 고대 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백제 의자와 관련된 바둑판, 바둑돌 이제 백제 거라고 증명되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왔다 이거야. 나왔다. 됐나요? 그래서 삼국에 이제 다 왔어요. 삼국의 문화는 일단 불교 문화의 발전에서는 불교 문화는 탑이 많이 세워졌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너희는 이 지역 이쪽에서는 이제 그림과 함께 봐줘야 돼요. 그림과 함께. 자 볼게요. 이거는 백제 거야. 무왕 때에 만들어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약간 석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 이렇게 뒤에 막 우왕 이렇게 뭔가 좀 우왕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 이거가 고구려 거예요. 이걸 광배라 그래. 빛을 표현한 걸 말하거든요. 이게 금동령과 칠년명 열애 입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불상이에요. 입상은 서 있다란 뜻이야.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보면 서산 용현리 마예라고 하면 이제 벽을 깎아서 만들었다 이런 거고, 열애 삼존상 열애 부처님을 그린 건데 3존 3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보면 웃고 있거든요. 이걸 백제 미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건 백제 거, 이거는 고구려 거, 이런 거 구분해야 돼. 이거는 백제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경주에 있는 분황사 모전 석탑인데 모전이라는 게 이제 그 모방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전이라는 게 원래는 석탑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벽돌 모양이잖아. 그죠? 이게 벽돌 모양인데 원래 벽돌을 이제 모양을 본따서 중국에 있는 그거를 본따서 만든 석탑이라서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 7층이나 9층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교. 도교는 이제 종교 중에 하나인데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사상. 불로장생이 뭐냐면 늙지도 않고 오래 사는 걸 뜻해. 그래서 그게 신선이거든요. 곧 신선 나이가 뭐 150살, 뭐 200살 이런단 말이야. 그다음에 노장사상, 자연에 사는 거.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유행했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이 바로 고구려에서 발견된 현무도. 현무라는 것은 이제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북의 몸을 하고 있고 뭐 뱀의 머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산수무늬 벽돌, 그러니까 도교 사상은 신선 사상이기 때문에 신선들이 산에 산단 말이야. 그래서 산이나 물이 있다. 그러면 이건 도교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학이에요. 유학은 이제 한자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공부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특히나 이거 중요해요. 임신 서기석은 이게 뭐 임신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임신년에 기록을 했어요. 써서 기록했어. 어디다? 돌에다가. 그래서 지금 신라 청년이 두 명이 책 읽고 나서 책을 읽기로 약속한 몇 년에 우리 같이 책을 읽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이 유교 경전이라 그 당시 유교 공부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 여기서는요, 뭐 첨성대 너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워서 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별자리를 뭐 천문관측 하는 거, 농사를 위한 거 이런 거 알지? 이거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중요합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백제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높이 64cm 향료예요. 향로. 향 피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 이제 끝에 구멍이 있어. 그래서 여기 속에서 이제 불 피우면은 구멍 사이로 막 연기가 막 나와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부분마다 이렇게 뭐 다 있는 거야. 꼭대기에는 봉황이래요. 상상의 동물. 뚜껑 부분에는 여기 산 이런 거잖아. 신선이 산다는 곳. 그다음에 여기 향을 담는 몸통인데 몸통은 연꽃 문양을 하고 있어. 불교의 사상이 담겨 있지. 받침대에는 지금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걸작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